굿모닝. 요즘 자주 보네요. 네, 한동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안 집 앞에 있는 산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아침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오늘 할 일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또 하여간 생각의 근육을 키우고 제 취미생활 가운데 제일 좋은 취미가 생각하는 취미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것에 대해서 남하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기, 뭐 이런 거. 그리고 대충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중얼중얼 연습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원고 없이 그냥 떠드는 거니까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무슨 내가 나중에 무슨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장관 나갈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하고 어떤 분은 이제 만나자 직접 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 저 전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요. 또 만나면 말이 막 섞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또 복잡하게 사는 거 싫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저하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 하고 또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연예인들, 전 연예인 아니지만 직접 만나고 그러면 이게 화면에선 그러더니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우리 좋은 관계 갖자고요. 만나면 뭐해? 만나면 뭐 할래요 우리?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 되면 다 같이 산행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한번 할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막 너무 친해지고 그런 관계는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복잡하게 사는 거 싫어서. 이해하세요. 우리의 건강한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 나이 정도 살아보니까요,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 있고. 제가 실패하는 방법은 하나 확실히 압니다. 그건 뭐냐면 잘 성공하다가 실패하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초심을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초심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컨디션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초심 처음 때는 100만 원만 벌면 막 소원이 없겠다 이랬다가 나중에 100만 원은 커녕 1000만 원 1억이 돼도 성에 안 차고 또 1억도 계속 벌게 되면 그게 또 100만 원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되고 그런 순간이 오고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거꾸로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자기의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 그 초심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 초심을 지킨다라는 것이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가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굿모닝 팝스 할 때 정말 편지를요, 그때 이제 이렇게 손편지 썼잖아요. 방송국에 갈 때마다 라면 박스로 한 박스씩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그래갖고 저 혼자 다 못 읽었어요. 그럼 막 편지 뜯어갖고 우리 식구들도 다 같이 읽고 막 그렇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때는요, 그 편지 한 장 이렇게 여러분,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오성식 선생님, 그때 또 오빠라는 칭호도 들을 때였죠. 오빠 또는 아저씨 이래가면서 그 얼마나 귀한 편지입니까? 그 귀한 편지가. 근데 그 귀한 편지도 너무 많으니까 배불러서요, 나중에 귀하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또 편지 왔구나, 이 건방을 떨더라고요. 이해되실라나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 알았죠. 지금은요, 누가 저한테 팬레터를 보냅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거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 댓글 쓰는 거요, 다 꼼꼼하게 읽잖아요. 왜 답장 안 쓰냐고요? 봐주세요. 가끔 쓰긴 하는데 다 낱낱이 못 쓰니까. 그 봐요. 그럼 그렇게 초심을 잃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도 성공의 비법 하나. 야, 오성씨 그만해라. 야, 너 성공한 거 아니여.
너 뭐 잘났다고 네가 성공의 비법을 얘기해. 짜샤 건방져졌네 이거. 야. 에이.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저의 작은 작은 조그만 오성시기에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 이제 오늘 이제 산에 왔습니다만은 이제 성공을 산의 꼭대기에 가는 거를 비유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설령 길을 잘못 들어도 올라가는 생각만 하고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는 정상을 가겠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가다가 이 길이 맞나? 딴 사람들 어디로 가지?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아이 뭐 올라갔다 내려올 거다 그냥 여기서 돌아. 그리고 중간에 그냥 좌판 벌려놓고 거기서 뭐 먹고 마시고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정말 다양합니다. 워낙 다양하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친다면 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설령 길을 잘못 들어도 언젠가는 정상을 밟게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팁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쭙니다. 여러분은 그저께보다 어제 발전했습니까?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은 또 다른 발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매일매일 발전한다라는 느낌이 나한테 확실히 있을 때,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러면 성공합니다. 확실히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기는 하되 매일매일 변화되고 발전되는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살면 그게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돼 갖고 사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밥은 먹고 삽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택하는 데 있어서 직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거를 음식에다 비유를 하면 크게 나누면 음식도 뭐 양식, 한식, 중식, 뭐 일식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뭐 연구하는 직업, 영업하는 직업, 뭐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직업, 경영하는 직업, 뭐 이런 직업도 그 큰 범주에서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또 뭐 중식도 들어가면 거기에 뭐 짜장면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뭐도 있고 또 그런 거고, 뭐 한식도 마찬가지로 한정식도 있고 뭐 설렁탕도 있고 부찌개도 있고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짜장면으로 가도 간짜장도 있고 손짜장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짜장면도 전국에 그렇게 많은 짜장면 집이 있는데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만드는데, 똑같은 비슷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무슨 뭐 어떤 짜장은 뭐 마약을 갖고 만듭니까? 똑같은 짜장면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도 그 배합 비율에 따라서, 정성에 따라서, 그 뭔가의 레시피에 따라서 맛이 다르잖아요. 설렁탕도 그렇고요. 그렇죠? 참 묘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직업의 세계가 정말 다양한데 큰 범주에서는 내 성격에 제일 잘 맞는 직업을 택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택한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연구를 해가면서 남들하고 확실히 차별에 대한 나만의 그 무엇이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업적인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바라보는 오성식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성식이 뭘 잘합니까? 그리고 뭐가 부족합니까? 자, 이제 오성식을 동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뭐를 잘해요? 말 잘하죠. 말 잘합니다. 제가 왜 말을 잘합니까? 그 얘기는 예전에도 했죠.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저의 운명입니다. 가진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제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집안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그럼 제가 뭐하러 말을 많이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여자들도 많이 올 거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머 성식씨 이럴 텐데.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20살 때 키가 169에 몸무게가 46kg였거든요.
진짜요. 그 장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제가 안녕하세요. 저 오성식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꿈이 있는데 예쁜 여자가 절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오성식?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쩌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 예쁜 여자 얘기해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키 작고 별로 가지지 못한 남자 입만 살았잖아. 내 말 맞잖아. 그러니까 저는 입이 사른 겁니다. 선천적으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무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이제 직업을 가져야지 어떻게. 근데 이게 또 머리가 안 좋네. 머리가 안 좋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겸손하대. 아니라니까. 내가 수태 얘기했잖아요. 예전 저 동영상 쭉 보세요. 머리 안 좋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밖에 안 했어요. 진짜 엄청 성실해. 공부밖에 안 했는데 외대 포르투갈학과밖에 못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요. 공부가 제일 쉽대.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저희 학부모들 가운데 의사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공부가 제일 쉬운데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되게 건방져와 보이지만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요, 정말 밥만 먹고 막 책만 읽는 애들 있어요. 막 하루 종일 막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책만 읽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아이들은 부모도 공부하는 직업을 가진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타고난 거지. 상당히 타고난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은 다 입만 살았네. 그렇네. 참. 결론은 뭐죠? 우리 집은 다 못생겼다. 인정. 우리 식구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 맞아. 오성식 그 사람 집 별로 인물 없어. 이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저보고 방송하지 말래요. 자꾸 집안 얘기하지 말래. 못생겼는데 제가 지금 코는 조금 오똑하죠? 요거 성형수술한 코입니다. 그 미래배도 이거 수술한 코예요. 처음에 코가 요렇게 생겼어요. 납작해.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 성형외과 의사하고 1박 2일 하여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가는데 딱 보더니 오 선생님, 그 코가 그게 뭡니까? 속으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전 귀에 들렸어요. 그걸 코라고 들고 다닙니까? 아니,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겐 그렇게 들렸다고.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술해 줬습니다. 저렴하게 해줬으니까 누가 해줬다고 얘기해야지. 저 BK 성형외과에 김병건 박사가 코 수술하신 분입니다. 잘했죠? 잘 몰라. 사람들 다 코 수술한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잘한 거지. 옛날 사진 보면 코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 이게 자꾸 말이 샌다 옆으로. 어쨌든 자, 별로 생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 말만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말은 잘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제 점점 이제 이렇게 좁혀가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머리가 안 좋은데 그나마 제가 조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체력이 괜찮습니다. 체력이. 건강하고 체력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몸이 종합병원인데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벗으면요, 상처 진짜 많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눈썹도 이거 자꾸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이거 눈썹 이거 문신한 거거든요. 이거 왜 문신했냐면 예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화약 갈아가지고 딱총 만들고 그러고 했거든요. 그때 장난으로 한참 그런 게 유행했었어요. 딱총 만든다고 이러고 텔레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확 하면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확 이게 터지는 거야. 눈썹이 싹 날아갔잖아요. 그래 그때 눈썹 이렇게 그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눈썹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 문신을 한 겁니다. 자, 눈썹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거 다 가짜예요.
이만큼 다 가짜야. 예. 어떤 분이 또 그 이가 예쁘다고 그 이는 또 어디서 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 별의별 거 다 물어봐.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고요? 일부러 한 거, 이거 성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미끄럼틀에서 물구나무 숲이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것도 상처 보여? 다 찢어져. 보이죠? 이게 다 날라갔어 이만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생님 되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입술이 막 다 부르트셨네요. 제가 속으로 웃지요. 왜냐?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고 때문에 이게 다 다쳐가지고 입술이 부르튼 거예요. 이게 부르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제 사진은 이런 사진이 없습니다. 이런 사진 뭐 입술 라인이 안 나와요. 항상. 몰랐죠? 그건 몰랐지. 트릭이야, 트릭. 예. 유노 트릭? 트릭. 예. 예. 그래서 웃는 겁니다, 사진이 항상.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큼도 또 가짜지. 코도 가짜지. 예. 이것도 가짜지. 예. 참 정말 내가 할 얘기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굿모닝 팝스 행사장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져 갖고 여기 또 쇄골이 부러져 갖고요. 여기 또 상처가 이게 칼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미끄럼틀 떨어져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당시 참 옛날이에요. 이 무자격 간호사가 주사를 놨고 다리가 이게 저 마비가 됐잖아요. 왼쪽 다리가 그 자리에서 마비가 됐습니다. 지금도 왼쪽 다리하고 오른쪽 다리하고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에 아주 창피한 일이 있었어요. 바지를 사는데 오른쪽은 꽉 끼는데 왼쪽은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메이드 인 차이나 알아줘야 돼. 무슨 놈 바지 가랑이가 이게 어떤 거는 통이 넓고 한쪽이 오른쪽은 통이 이게 꽉 끼고 왼쪽은 통이 널널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하여간 알아봐야 돼. 중국 사람 미안합니다. 중국 I'm sorry. 아니고 중국 사람 그래가지고 갖고 가고 무슨 바지가 이래요. 통이 달라. 딱 재보니까 똑같아. 근데 오른쪽 다리는 이게 통이 넓고요. 왼쪽은 통이 이게 왼쪽이 되게 가늘어요. 다리가 이렇게 벗어갖고 뒷모습 엉덩이를 보면은요 왼쪽 엉덩이에 이렇게 흠이 이렇게 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다리가 바로 이제 마비가 왔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엉덩이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마사지 한다고 그 주사 약 좀 풀리라고. 참 어머니의 정성. 그래서 이 다리가 마비가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마비가 돼갖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한 5개월 못 다녔어요. 전국에 병원 싸돌아 다닌다고. 한의원서부터 해서 신경외과 뭐 유명한 병원 다 다니고 정말 무당군만 안 했지 정말 할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기적적으로 나서 어쨌든 지금은 쩔뚝거리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도 다리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high risk, high return 그 유명한 말. 네. 제가요 정말 온몸이 로보캅이고 온몸이 상처고 그러니까 세상에 겁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무술인은 아니지만 무술 얍얍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몸이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럼 저는 키는 작고 머리는 안 좋고 체력은 좋고 그나마라도 얼마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택한 그 큰 그 테두리에서의 그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남사녀의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서 워낙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 사귀고 이러는 거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은 그 대가족 속에서 살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늘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지내는 직업에 되게 능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타고난 뭐 기술이라기보다 그 기술이라고 그래 그런 걸 능력 뭐 내가 운명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삶의 무기가 뭐냐면 정성입니다.
체력을 바탕으로 정성껏 모든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오로지 정성으로 하는 일입니다.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성으로 하는 일. 내가 막 머리가 좋고 능력이 좋고 그러면 성격 더러워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암을 고치는 사람인데 정말 성격은 더럽다 못해 지랄 같고, 그런데 암 하나는 끝내주게 고친다. 그러면 그 사람 성격 뭐 지랄 같아도, 아니 뭐 랄지 해도 그 사람은 뭐 줄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줄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쉽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냥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요. 제가 지금 유학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형 유학, 쉽게 해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혼자 부모 없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가서 이제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부모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일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쉽냐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뭐 부모를 대신하는 일이라는 게, 애가 아프면 병원 데려다 주고, 그죠? 그리고 애가 학교 잘 가게끔 하고, 그리고 애 관리 잘 해주고, 어디 뭐 공부 잘하게끔 뭐 이렇게 좋은 선생님 소개시켜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세요. 쉽게. 예.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무슨 뭐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석사학위가 필요해요. 예? 부모가 되는데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잘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무슨 뭐 잘생기고 이런 부모가 중요한 부모입니까? 아니죠. 부모는 정성껏 자식을 대해주는, 사랑을 많이 해주는 부모가 그게 좋은 부모죠. 부모는 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합니까? 아니잖아요. 24시간 근무하잖아요. 365일 부모는. 그게 부모라는 직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러기 엄마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애를 데리고 직접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야. 생각해보세요. 꼭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야. 뭐만 전제만 되면, 부모 역할만 확실하게 해준다면. 부모 역할이 뭐예요? 내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맡고 있을 때 얘를 정말 내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그것만 확실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저 그거 자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제 카톡에 보면은요, 24시간 무음입니다. 365일 편하게 연락하세요.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저 실제로 24시간 일하거든요. 제가요, 적어도 1시간마다 제가 잠을 푹 못 잡니다. 2-3시간마다 꼭 깨거든요. 깨면은 꼭 카톡을 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이러고. 바로바로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거 어려운 일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요. 제가 처음에 제가 캐나다에 가가지고 놀 수 없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오성주체 망했나? 뭐 저런 거 하지? 안 어울리잖아요. 한때는 그래도 유명했던 영어 선생인데, 영업사원처럼. 그죠? 안 어울리잖아. 제가 또 그런 거 아세요? 제가 막 전국 다니잖아요. 전국 왜 다니는지 아세요? 학부모님들 만나러 다녀요. 그러니까 왜 만나냐고요? 학부모님들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면담하고 그런다고요. 건방 떨지 않는다고요. 오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저 유명합니다. 유명하니까 서울 사무소로 나오세요. 저 그러지 않아요. 직접 찾아가서 그 편의에 맞춰서 뭐 11시가 됐든 새벽 1시에도 간 적 있어요. 면담하러. 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이한 짓거리를 해야 성공한다고. 전 특이한 짓거리 해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실력이, 저는요, 그게 제 실력이에요. 정성.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머리가 안 좋아서 오로지 정성. 정성을 가지고 하는 일이 저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일이에요. 저는 정말 온몸으로 뛰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 동영상 보면 그런 얘기 많을 거예요. 저는 정말 온몸으로 뛰면서 온갖 정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쉬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막 욕심이 많지 않아요. 무슨 뭐 100명을 데리고 가요, 200명을 데리고 가요. 몇 명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 역할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구멍가게.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게 살잖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지. 무슨 떼돈을 벌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 편한 게 최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사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요, 제가 한 달을 그 모집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한 명 모았어요.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 한 명을 모았다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성식 왜 그런 거 하지? 결과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결과물 없잖아. 처음 하는데 무슨 결과물이 있어? 그때 저를 믿어주세요 이 얘기밖에 뭐 할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13년 차가 되니까 역사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성의 역사가 쌓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갔다 오신 학부모님들이 다 소개를 해주고 그러죠. 광고 안 해요. 그리고 많이 모으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화해도 자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광고 고자juk 할 것도 없어. 뭐 인원을 몇 명 안 모으니까 아예 몇 명 안 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에 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갖고 있는 무기는 정성이다. 늘 정성.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옆에서 저도 운동하더라. 희한해. 운동 잘 돼요? 온다. 유튜브를 그냥 보지.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말 끊기잖아. 좀 더 보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동차는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현대자동차에 무슨 뭐 소나타 아니면 뭐 EQ 뭐 이런 걸 판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외제차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자동차를 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선택권은 이거 뭐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뭐 외제차도 있고. 그러면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뭐 큰 차,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용차 살 사람이 트럭 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현대자동차의 그 영업사원도 그 차를 판매하는 사원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영업사원이라면 나 그거 잘할 것 같은데 딱 맞잖아요. 왜? 부지런하고 체력 좋고 잘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 뭐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요 꼭 시비를 걸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오성식 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되려고 지식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너만 잘났어? 지식 많이 필요해. 어디 이게 말을 함부로 해. 나 안 해 씨. 그러니까 자꾸 저기 시비 붙이지 말라는 얘기야 제 얘기는. 물론 지식이 필요하죠.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만큼의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은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좀 편하게 좀 저 얘기할 수 있게 좀 받아주세요. 그래 제가 얘기를 하잖아. 자꾸 시비를 붙이는 사람이 댓글로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 유튜브 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제발 그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영업사원이 된다면 영업사원이 많은데 자동차의 지식은 어느 정도만 알면 되고 막 깊은 뭐 공학 박사. 근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은 그런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팔고 난 다음에 그 고객 관리를 정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신다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 내가 자동차 한번 팔면
저 사람이 자동차는 뭐 5년 10년마다 갈아탈 거 아닙니까? 그럼 사겠지. 그러면 평생 내 고객의 자동차는 내가 구매해 준다.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는 내가 관리해 준다라는 마음을 저는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동차 판매사원이 된다면 그리고 한번 팔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자동차에 관한 정보도 주고 지나갈 때마다 들린다거나 어떤 방법으로 그 연을 계속 맺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면 정성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살 땐 그 사람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친척, 언니, 오빠, 동생, 친구가 자동차를 산다 그랬을 때, 야, 고성식이 그 현대자동차 그 딜러인데 판매사원인데 정말 진솔해. 그리고 뭐 차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고 뭐 해줘.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문이 나면, 네, 그런 소문이 나면, 네, 그러면 그 사람 판매왕 되죠.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러니까 막 길에다가 막 현수 막 붙이면서 막 이렇게 막 명함 돌리고 굳이 그런 거 안 해도요. 에?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한 명한테 차를 팔고 나고 그 사람한테 또 새끼치고 그래가지고 뭐 가끔씩 뭐 사탕 돌리고 무슨 광고 내 그럴 기회가 있으면 차라리 뭐 부동액이라도 하나 갖다 준다거나 뭐 이렇게 뭐 뭔가 있잖아요. 작은 정성. 그다음에 뭐 차가 또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가 조금 나면 그거 갖고 페인트 같은 거 조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닦아가지고 뭐 비싼 돈은 아니라도 뭐 그런 거 뭔가 좀 유별난 짓 조금 저 사람 좀 특이해 뭐 이런 짓거리 그런 짓거리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많이 또 팔게 되고 그러니까 뭐 길이 생긴다니까요. 뭔가가 생긴다고요. 반드시 생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주제는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변화해 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그러면서 한쪽 방향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성공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생각하면서 산다. 그리고 남의 말에 너무나 귀 기울이지 않는다. 내 방식에 나의 아이덴티티, 나에 맞는 그 무엇의 색깔, 나만의 색깔, 나만의 삶의 레시피를 갖는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만 행복해집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 말 조금만 할게요. 가위바위보. 갔네. 이제는 안 가도 되는데 갔네.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 행복하시고요. 네.